프로의 사회를 맡은 의프로 사무처장 고익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프로에 참석해주신 시민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천시 발전을 위한 그 행정구역 통합 방향에 대한 프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뭐 열린 프로의 자리인 만큼 국민을 굉장히 생각하고 먼저 저희 의림 프로 조한희 상임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프로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림 포럼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한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좀 무겁기도 하고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 통합 시민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조남근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차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토론자 및 사회자로 참석해주신 세명대 송재석 교수님, 또 조은식 교수님, 투데이 제천단양 신문사의 최경옥 발행인님, 의림 포럼의 윤성종 부위원장님과 구익서 사무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발표한 통합 1차 기준에 따르면 시인구 15만 명 이하, 구인구 3만 3천 명 이하 지역은 통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주 청원의 통합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제천 역시 더 이상 행정구역 통합 문제의 높은 기대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논의와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단체로서 저희 의림 포럼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기적으로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의 경계를 넘는 시군과의 통합까지도 모색함으로써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인근 시군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통합은 우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제천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에 훌륭한 대안 제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명대학교 조남근 교수님, 송재석 교수님, 조문식 교수님과 투데이 제천단양 신문의 최경옥 발행인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나실 분들의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조남근 세명대 교무연구처장님, 다음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재석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조문식 세명대 호텔 경영학과 교수님,
투데이 제천 단양신문사 발행이신 최경호 발행입니다. 의림포럼의 상임 부위원장이신 윤성종 상임 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설명은 저희 예선말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곧바로 그냥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조남근입니다. 원래 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일명 행정구역 통합안이 한 6월 14일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대체해 나갈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한 3개월 전부터 윤성종 우리 대표께서 이것 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인구진 저한테 이제 이걸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제천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제가 기꺼이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월 14일 날 발표된 통합 대상 지역이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인데요. 정부의 이제 방침은 물론 학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역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제기가 되어 왔는데 현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많은 전문가들을 들이 모여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의 편익을 중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지역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천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제천을 둘러싼 여러 도시들이 원주의 경우는 이제 기업 도시, 혁신 도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두 가지 도시 사업을 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충주시도 이제 기업 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엄청난 이제 기업이 유치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 기업 도시 단지가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돼가지고 또 산업단지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변 도시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도시는 장점이 수도권의 제천시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기업 유치에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한방 바이오 엑스포도 개최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변 도시에 의해서 상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잘못하면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그런 위험성도 조금 성급한 말씀이지만 원주나 충주에 정말 제천이 인구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가져오게 되면 도시가 황폐해야 될 그런 위험성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일부 여기 제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원주간이 훨씬 잘 되더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 계제에 이 제천시가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한 활로를 찾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번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천시는 아직 그 강제 통합 지역은 아닙니다. 강제 통합 지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통합을 권고하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일종의 잘못하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부의 그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2012년에 추진할 과제하고 2013년도에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천시와 관련된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시군구를 통합하는데요. 그 1차적인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이 과소하면 통합 대상으로 되는데요. 대개 어떤 그 원칙이 있느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다음에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인구가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고요. 2차적인 기준으로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생활권이 동일하냐 여부, 역사적 동질성, 지역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 역사적 동질성보다는 1차적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에 의해서 이 통합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지역에서 우리는 통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 다음에 전주하고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통영, 고성, 동해, 삼척, 태백 이런 자발적으로 우리 통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의는 안 했지만 정부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여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이제 도청이 이전한 지역이라든지 서만군권, 광양만권, 또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이런 지역입니다. 도청 이전 지역은 어디냐면 그 8페이지 보시면은 홍성 예산, 그다음에 안동 예천, 세만군권은 군산 김제 부안,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이렇고요. 뭐 자치구는 이제 저희들 관심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근데 이제 청주 청원 지역은 이 건의는 하진 않았지만 특별법상 평년을 인정해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청주 청원은 통합이 완전히 됐고요. 2013년도 과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또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도 생략을 하고요. 자, 통합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10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즉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런 불편을 완화할 수 있고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인구나 면적, 재정이 확보돼야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특례 규정을 둬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통합 논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외에 여러 가지 그 기업 유치하든지 또는 사업, 국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그런 그 보수적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했을 때 도시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흡수 통합 형식을 취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흡수통합이 아니어도 흡수통합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 도시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고, 또 어떤 그 통합을 했을 때 도시세가 약한 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변방화돼서 변두리로 돼서 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특히 이게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혐오 시설을 많이 가져다 놓을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상의 그 통근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특례를 인정해서 통합해서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그대로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선출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밥그릇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합한 도시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은 주민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의회의 반발입니다. 의회에서는 대부분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도시, 소외 당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그 도시 내에서도 또 더 소외되는 지역 그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천시가 통합을 한다면 어떤 도시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합할 때는 우선 지리적 여건이 통합에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생활권이 통합이 돼서 지역 주민들 생활이 편리해지는가 하는 중요하고요. 또 통합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이 가능한가, 한 도시가 소외 지역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주민들 갈등이 이제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서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어서 서로 그 적대 감정 이런 것들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통합을 하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지리적으로 네 도시를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주, 영월, 충주, 단양, 이렇게 뭐 강제 지금 통합 지역은 아니지만 네 가지를 가지고 매치를 시켜봤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와 도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경우인데요. 도의 경계를 넘을 경우 이제 강원권하고 통합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지금 제일 가능한 게 제천 영월입니다. 제천 영월은 이제 제천이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요. 지리적으로 20분대 생활권에 있고, 영월군은 지금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 조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천연 자원,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월 국민들이 소외감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소외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문제하고, 도의 경계를 넘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 안 해보면 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에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만일에 통합할 경우에 면적은 넓어지지만 영월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합쳐도 2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특화 산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천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적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이제 제천 원주인데요. 원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시 혁신도시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원주시는 또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중심지로 전국적으로도 부각되어 있고요. 또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철도, 수도권하고 교통이 원활하고 특히 전철이 연결되면 사실상 수도권화됩니다.
그리고 또 제천시와 원주시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통합하면 원주의 33만하고 합치면 약 50만 정도의 그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어서 도시세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한방산업, 관광산업하고 원주시의 의료기기 산업 이런 것들을 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경계를 허무는 문제는 정치적 타협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요. 또 원주시가 그 인근 도시인 여주시하고 자꾸 통합을 원하게 되면, 왜냐면 수도권에 배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게 되면 원주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천시보다 도시 세력이 크기 때문에 원주시는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하나 제천시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주가 도시세가 크고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제천시가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도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경우 충주와 제천이 가능한데요. 충주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도시로 상당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가 수도권과 아주 원활하게 잘 연결되어 있고, 통합할 경우 그 충주시 23만이 합쳐지면 약 40만 정도의 도시가 됩니다. 도시세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충주 지역도시하고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충주시 쪽에서 제천시와 통합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정서예요. 왜냐하면 충주는 합치면 보다 수도권과 가까운 음성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합치려고 들지 제천시하고는 합치려고 않기 때문에 역시 원주시와 마찬가지로 설득 논리와 설득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자칫하면 충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제천시가 합치기만 했지 실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가능한 게 지금 제천 단양입니다. 제천 단양의 경우에는 단양은 이제 확실하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시멘트 산업이 사양화돼서 특단의 정책 개발이 없으면 역시 단양군 또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또 다낭의 그 생활권들이 제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통합하면 역시 영월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20만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관광산, 그러나 한 가지 영월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정착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요즘 그 도시 발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착 인구가 많은 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착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만 많이 들지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 그 도시의 발전과 경제적인 소득이 유리하다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양하고 통합은 얻을 게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시 단양군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단양군과 제천시가 합치면 흡수통합, 실질적으로 흡수통합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변두리가 된다, 단양은. 그래서 우리는 제천하고 안 합치고 차라리 뭐 경북 지역인 영주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치려고 들지, 그 반대가 상당히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천, 단양, 영월을 같이 합치면 어떠냐? 역시 인구는 20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그 소득은 없는데, 다만 이 세 도시가 합쳐졌을 때는 특별한 이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단양군, 영월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충주라든지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1단계로 제천과 단양이 통합을 해서 도시세를 불린 다음에 원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을 논의해볼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청주 청원의 통합 사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었었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일 생활권이었다는 거죠. 청주하고 청원이. 그 다음에 지형적인 구조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 요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청원 군민, 청주 시민 협의체 이런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청주 청원 통합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첫 번째 논의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그 패널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환규 교수님 주제와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주에서 세명대학교 현대학 교수님께서 수업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송재석 교수입니다. 변환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지고 또 이제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도 하에서는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어쨌든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뭐 몇 개의 시도를 가서 묶었지만 지금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국이 나가는 건 뭐 명확한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2005년부터 시작됐던 그런 통합 움직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005년부터 계속 광역 자치단체를 없애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특별시만 빼놓은 특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좀 뭐하니까 광역시하고 특히 도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말하자면 반은 놀고 먹는다는 시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도 거기는 도가 하는 일은 국가에서 이제 국가 사무를 많이 반 정도 하고 있고요. 국가 사무를 받아서 기초라든가 이런 데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반은 이런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그냥 놀고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반하고 기초하고 일이 중복되니까 그 중에서 반을 없애도 상관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광역시를 폐지하거나 하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너무 벅차니까 일단 우회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왜냐하면 2005년부터 한 2년 전까지 계속 도피지로를 들고 나왔었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에는 뭐 2005년도에 여야가 언제나 이거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도 폐지안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대통령 선거 또 다가오니까 또 유야무야 되고 다시 2008년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는데 그것도 또 굉장히 뭐 자치행정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반대했고 또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지금 전원 교수님 발표하신 그 위원회에 말하자면 용역을 준 거죠. 업무를 주고 이걸 해결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온 것이 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도는 그대로 광역시는 그대로 유치하고 광역시 내에 있는 주의회라든가 이런 걸 없애기로 약간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통합된 도시가 50만 이상이 되면 도의 기능이 도가 갖고 있는 광역시가 갖고 있는 기능의 많은 부분을 이 통합된 시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맨 처음에 2005년, 2008년에 계획하기로는 지금 약화된 도의 기능은 행정청으로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정부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헌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그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반발에 부딪혀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통합은 해야 되는데 반드시 50만 이상은 돼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도의 기능을 흡수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도의 기능 중에서 주요한 부분인데 이제 만일에 그렇다면 도가 없어진다면 그 광역시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광역시세가 없어지면서 뭐 이제 그런 게 시군세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스스로 하게끔 유도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대도시권역에서 100만 이상 정도를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급으로 50만 정도 이상의 것하고 농촌 지역에 한 30만 정도 이상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이 가야 할 그런 길은 50만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하고 합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의 그냥 하수인 쪽으로 늘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50만 이상이 되면 도에서 하던 일까지도 통합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만약에 도가 존치된다는 전원구 교수님 말씀대로 존치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경계를 넘기 어렵지만 그래도 도의 경계를 넘기 어렵지만 주민의사가 굉장히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원주, 제천 뭐 이런 데가 합의만 한다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저 생각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분석을 하셨는데 저 경우에는 이제 우선 합통합해서 좀 이득이 있으려면 좀 부자 자치단체하고 해야 좀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주 같은 데는 뭐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가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이쪽에 넘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넘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원주라는 딱 지정된 곳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된 도시에서 뭘 한다면 그것도 좀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고 해서 근데 충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주는 합쳐봐야 50만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충주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양쪽 지역 주민들의 그 갈등 관계가 조금 다른 데보다 큰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주는 서로 약간 후광 가는 그런 거라서 뭐 원주 제천이든 원주 평창 제천 단양이든 아니면 횡성이 어떨까 싶은데 횡성은 좀 약간 뭐 이렇게 미묘한 관계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 강원 중부와 뭐 충청 북부 지방에 굉장히 큰 지역이 하나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충주가 원한다면 뭐 이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전원구 교수님 말씀드린 충주는 아마 음성 진천하고 합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일단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제천 단양 또 제천 영월 이런 극단적인 거는 하나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뭐 여기다가 지금 14만에다가 한 2, 3만을 더 얹혀온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괜히 자본만 많고 감정만 많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하려면 뭐 원주하고 딜을 한다든가 충주하고 딜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50만이 돼야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방역에서 하든 도에서 하던 일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주민생활에 독자적인 또 자치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재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문식 세명대 호텔 경학교수님 토론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문식입니다. 주제가 제가 그 행정구역 통합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만 정확한 그 타이틀은요, 그 통합 전에 이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사항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가지 정도, 원주시가 되든 충주시가 되든 담양군이 되든 어떤 지역과는 상관없이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전에 사전에 7가지 정도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그 관광 잠재력에 대한 개념 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역 개발이나 혹은 그 통합에 대해서 아마 그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마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간성이나 주기성, 가시성 이 3가지 정도로도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그 시간성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잠재력이 현재 그 개발이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 여부에 따라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이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요소가 어떤 그 이용과 함께 소멸할 것인지 혹은 재생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 개발 잠재력에 대한 요소가 이제 유형적인가 무형적인가 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이 가시성도 주기성 못지않게 관광산업에서 영양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잠재력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는 이 3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관광 잠재력 성격에 대한 전략적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잠재적 자원, 기존 자원, 기술 자원인데 잠재적 자원에는 문화적인 자원, 자연적인 자원, 관광 활동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과의 그 기존 자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과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관광시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관광 이미지,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자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의 행위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공통적인 지역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요인에 대한 전략적 부분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관광 잠재력에 대한 구성 요소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3가지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 환경적인 잠재력 요소입니다. 이 자연 환경적인 잠재력 요소에는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기후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 상품적인 여건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 환경적인 잠재력 요소에는 교통 여건이나 그 다음 관광 시장성, 그 다음에 역사 문화적인 특성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관광 환경적 잠재력 요소에는 관광 자원이나 시설, 상품,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3가지 요소가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가 관광 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 간에 특정한 지역 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그 연계 관광에 대한 전략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 관광에 대한 전략 설정에서 보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되면 지역 간에 대한 불균형의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 보완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공동 마케팅의 전략 수립의 가능성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 연계 관광이 만약에 전략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연계 관광에 대한 효과는 역시 이거 경제적 연계 효과가 가장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고용 기회의 증대라든지 교통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재정 수입의 증가, 기반 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효과가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문화적인 연계 효과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연계 효과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 나아가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연계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 환경에 대한 정비나 보존, 그리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적지나 명소의 부흥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지 않는 각각의 상태보다는 연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기 전에 관광 개발에 대한 항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광 제도의 연계입니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 제도라든지 관광 기구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법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 시스템에 대한 연계입니다. 교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광 자원 혹은 상품 연계 관광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연 관광인지 문화 관광 자원인지 산업 관광 자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7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광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각 지역의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서 총체적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6가지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된다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통합 이전과 이후에는 하나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지역이 된다면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두 지역이 되든 세 지역이 되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구존 자원의 동시 개발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즉 수요 변화에 부응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개발 혹은 이용함으로써 통합 전에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어느 정도는 서로가 보존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관광 잠재력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3개의 지역이 되든 2개의 지역이 되든 통합이 되면 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욱 그때의 제천 다양신문사 관련님께서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일 전 회장님께서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면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이번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굳이 오늘의 토론의 주체 목적인 제천과 다낭의 행정구역 개편 여부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일단 당위성과 시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결론을 낸다면 제천과 다낭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고 통합은 필요한 것이고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제천과 다낭이 상생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세대의 과제이겠지만은 결국 우리 자식들인 후세들이 결실로 맺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당장의 이익을 쫓는 어리석음보다는 후세 먼 미래를 보고 설계하는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장 우선되는 해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엉킨 심탄회가 풀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조심스럽게 행정구역 개편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노무현 정권의 16대 국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전국적 모류와는 달리 감축에 때 노무현 정권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기대와는 달리 그 노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재임 종반쯤 가서 그 정권 소유의 사활을 걸고 내놓은 것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 이면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정책이 제천 지역에 있어서는 최대의 악몽이었던 사실은 제천 시민이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그 의리포럼이 그 제천 시민들의 의사결집을 이끌어내고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의 그 농간으로 인해서 제천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만을 입힌 것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일정입니다. 친분에 있는 국회 출입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로부터 그동안의 기동량을 한 바에 따르면 노정부는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의 그 지명을 놓고 전국의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제1야당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확실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전국 250여 개의 지자체를 30개에서 60개 안팎으로 묶어내 광역화한다는 내용을 골자한 행정구역 개편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점에 16대 총선이 맞물립니다. 양당은 이에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셈법이 나오지 않자 결론을 17대 국회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으로 여대 야수의 형국을 만들어냅니다. 다소 여유가 생긴 노정권은 이행 시기를 승급원이 늦추게 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이후에도 핵폭탄급을 넘어서는 그 행정구역 개편은 흡수 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계의 얄팍한 속셈으로 이후 총선과 대선 등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국회의 책상 서랍에는 10여 년간이 넘게 이 행정구역 개편안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사장화된 것도 아닙니다. 매년 국민들이 잊을만 하면 조금 내놓고 잊을만 하면 또 조금 내놓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얼굴을 내밀 것이 자명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조만간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같은 사실로 전국의 각 지자체는 그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60여 개의 그 지자체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인근 지자체와의 합종 연행을 위해서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전국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천과 단양은 가장 먼저 출발을 했는데 가장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 그 중부 내륙 행정발전 협력회라는 것이 발족했습니다. 중부 내륙권의 6개 지자체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발족한 지자체들의 일종의 대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충북은 제천과 단양이 참여를 했고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북은 영주시와 봉화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안을 솔솔 불어낼 시점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천과 단양, 원주, 영월, 평창 등을 묶어내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제천 지역의 정서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의안은 충주와 제천, 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 괴산 등을 묶어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제천과 충주의 정서적 이질성과 비슷한 경제 구조로 시너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제천 시민들이 이 원주를 끌어안을 방안을 점차 모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서를 여론조사한 결과 오죽하면 충북에서 빼주면 강원도로 가겠다는 것이 제천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충북도가 제천과 단역을 소외시킨 불균형 정책의 일관성은 지금도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그 충북도는 몇 개의 굵직한 사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나가 솔라벨트 사업이고 지정 사업이고 하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입니다. 당시에 솔라벨트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지역 지구도 2차 수정을 거쳐가지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북부 지역권까지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서 충주까지만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북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충주와 제천, 단양 3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도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물론 의료포럼이 주동을 했습니다만 친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발을 해서 정부로부터 혁신도시 입지를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정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것은 음성과 진천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끼어들면서 충주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기업입니다. 결국은 제천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천 지역에 안고 있는 현실적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북도 정서와 반충주시 정부 여기에 충주구에 대한 반정서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셨다는 것에서는 반충주적 정서는 그나마 정부의 정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반감이 다소 누그러들고 중부내륙권 플러스 원주의 통합 희망도 제천 시민들이 요구했던 희망도 관심 갖고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그 규모는 줄었지만은 제천과 단양의 통합 논의는 제천 지역의 500년 리더들의 입에서 그래도 줄곧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열악한 충북도의 실정에 청구와 청원이 통합이 되면 파생될 문제점에 제천 시민들은 사전에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과 별개의 문제지만은 최종 결론으로 돌아가서는 단양과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도는 충북도의 인구를 15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좀 작습니다. 이보다는 이같은 실정이 대략적으로 청주와 청원이 통합이 되면은 청주 60만하고 청원 15만하고 대략 한 75만 정도의 골리앗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충북도 안에서. 이는 충북도의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도시의 재정비용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다시 말해서 청주산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권역의 산업화가 무서울 정도로 급격히 진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청주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세종시하고 청주시가 붙어 있으면 최근 많이 비자되고 있지만은 시너지는 무궁무진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구 80만이 넘으면 광역시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불과 2, 3년 안에 청주시는 인구 80만이 넘어설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청주
청주시가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낸 세금으로 물론 뭐 제천, 단양, 보은어촌, 영동 이런 곳을 먹여 살릴 거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20여 년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지자체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에 돌입하면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남권에 봤을 때 지금 뭐 홍성 예산 지역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지만은 도청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습니다. 충남 도청 소재지가. 그래서 이전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전을 제외해서 최고의 큰 도시는 천안시입니다. 지금은 한 7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전에서 대전시에서 충남도청 이전을 요구하면서 충남도청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천안시를 뽑았습니다. 물론 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그쪽에 치우쳐져서 입지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충남에서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했는데 천안시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뭐냐면은 뭐 천안시는 뭐 저희는 뭐 청주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남에서 인구 80만 넘어서 광역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청이 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도청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충남도 도청 소재지는 홍성 예산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은 청주시 역시 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청주시는 분명히 광역시를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 지금이야 충북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있지만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삶의 질을 자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것이 대전제가 된다면 결국은 제천시가 가야 될 길은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단양군도 가야 될 길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제천시 단양군이 갖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잣대를 가지고서 놓고 봤을 때 그럼 제천이 그럼 어떠한 식으로 실리를 찾아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천시에서 단양에 자꾸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제천과 단양이 통합이 됐다 한들 별다른 시너지는 없습니다. 인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재정자익도 물론 비슷해서 제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양을 먹여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천과 단양의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하라 한다면은 교두보라고 보는 거죠. 기득권 쟁취를 위한 교두보. 현재의 제천시는 어느 곳과의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제2인자에 불과해요. 캐스팅 보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충주와도 그렇고 원주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단양군을 끌어안을 경우에는 물론 인구 20만에는 못 미치지만 제천시 14만하고 원주 3만 5천하고 하면은 한 17만, 18만 인구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도 충주하고의 통합에 있을 때는 상당 부분 지위가 결성될 것이고 원주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접근이 돼야지 그나마 제천시가 그 통합이라는 본론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득권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원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 초쯤 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뭐 여기서 비공식된 부분이라서 그걸 공론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얘기가 됐을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천이 충주와 통합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천 단양이 충주와 통합되는 걸로. 그런데 제천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제천 시민이다 보니까 충주와의 이질성은 뭐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괜히 그냥 뭐 빈말이라도 충주놈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그 시장님이시던 엄태원 시장님이 제가 뭐 비공식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원주에서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그 원주시에 계시는 그 고위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 시장님이 몇 차례 그 원주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해서 만났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합 논의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봤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당시의 정서는 원주에서 제천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혁신도시다, 무슨 뭐 원주가 기업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그 원주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광업진흥공사가 원주로 오게 됩니다. 광업진흥공사의 연간 그 예산이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그 자료 받은 부분은 14조 원입니다. 14조 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클러스터도 뭐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뭐 주지자들 잘 알겠지만은 산업단지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원주가. 뭐 35만 잠깐이고 40만 내모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원주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가 이제 포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와 다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원주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주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 자기 기반을 갖췄다고 보고, 그러면 원주가 내륙권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서 끌어낸 것이 제천과 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원주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제천시하고 여주군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하고 싶답니다. 횡성군은 빼고, 횡성군은 먹을 게 없대요, 알이. 그래서 제천시는 그럼 왜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 싫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관광자원이랍니다. 치악산에 있는 뭐 무슨 절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천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을 관광산업화하고 이거를 평풍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여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주와 이천이 반목이 심하답니다. 제천하고 뭐 충주하고 버금갈 정도인가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보니까 원주는 여주를 낚아채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가 지금 여주는 그 수도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통합 원주시는 수도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혜 관광지를 배후에 끌어안고 있는 수도권의 중부 내륙의 최고의 도시. 이것이 원주가 지향하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왜 행성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행성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 노골적으로. 지금 들은 얘기지만은 그 원주의 수자원을 행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마찰이 생겼을 때 행성이 그 칼을 쓰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영월 대천 물분쟁 났듯이. 그러니까 원주 입장에서는 그게 눈꼴이 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주, 제천, 원주 통합시가 되면은 수자원도 무궁무진하거든요. 남한강이라는 걸 끼고 가니까. 그러니까 횡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천과 단양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천과 단양의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지금 뭐 제가 발제한 거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제천이 그나마 단양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려를. 그래서 제천이 없는 단양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생활권 이런 걸 떠나서 지리적으로 자 그러면 제천이 원주 뭐 영월 평창 해가지고 원주로 가던 어쨌든
원주를 만청으로 해가지고 만청을 하고 제천이 둘째로 가가지고 간다고 치면 단양을 제외하고 단양은 갈 데가 충주밖에 없어요. 영화라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그 단양하고 넘어서 영주하고는 문화생활권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게 그쪽은 같은 그 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충주가 인근의 음성, 괴산, 진천하고 묶어버린다 치면은 단양은 홀로 떠 있는 섬이에요. 왜?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양, 제천, 충주거든요. 제천이 충주와 단양의 샌드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단양은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군다나 여태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충주라는 그 지자체가 인근의 지자체를 엄청 배려하는 지자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금방금방 알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조금 득이 된다 치면 청풍호 벚꽃축제 하니까 자기네 그쪽에서 충주 때 벚꽃축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단양은 갈 곳이 없다. 진짜 외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나마 뭐 현재로서 여주보다는 제천이 그래도 좀 살인사이가 낮고 둘째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을 끌어안고 제천이 원주 협상을 벌인다면 단양과 제천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것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소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단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주 단양을 가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단양 계신 분들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을 하십니까? 단양 사람이라고 그러죠? 단양 사람. 조금 이제 좀 짧게 좀 예, 지금 말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단양에서는 대체 놈이라고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이질성이 강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느냐, 그것이 오늘 저희가 가진 제천 시민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관련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선종 의료포럼 상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죠. 예, 윤선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천시와 단양군의 통합, 또 거기에 덧붙여서 원주시와 2+1 그 악역 통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소 중복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구체적인 안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교지는 그 자료지 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만약에 행정적 통합이 지금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제천이나 단양이나 또는 인근 도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통합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그냥 이대로 통합 논의도 하지 말고 그냥 제천시민만 가시고 어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정부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전국을 67개 광역화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천하고 단양만 너희들끼리 있어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역하고 정부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합칠 수 있다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오늘 이런 그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 이제 지방행정실의 개편전에서 전국으로부터 통합 건의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36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인데 이렇게 우리 제천이나 단양, 특히 원주, 충주에서는 통합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의 어떤 입장들은 괜히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제천과 단양의 어떤 통합 문제하고 관련해서
단양군의 반발이 극심할 텐데 왜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 정도의 어떤 그 정서가 있는 거. 또 지난 4월 지방선거에도 보시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고 단양하고의 통합 나는 반대다. 뭐 이렇게 이제 흔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정말 지역의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으로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제천시군 통합과 관련한 그 정부의 방향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1995년도에 행정자치부 국장 4명이 만든 안도 제천, 단양, 충주를 묶는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국회 행정구역 개편특위에서 안을 만들 때도 역시 제천, 단양, 충주 이렇게 이제 묶는 걸로 정부에서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최경욱 관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청주 청원이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사실 충북 인구의 반 이상이 이제 그 청주시로 귀속이 되게 되는데 그 충북도를 이제 또 나머지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그 도의 기능들이 현 형태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조남근 발전관님이나 보다 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도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 특별법에도 보면은 이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시도 간의 통합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특별법 제15조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이 있어서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통합 논의가 꼭 충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군하고 통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충청북도 그 제천으로서 그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보면 단양, 충주, 원주, 영월을 사실은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뭐 뛰어넘어서 통합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현실적 대상들이 이런 지역이 아니겠나 합니다. 충북도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뭐 인구수, 면적, 제가 보면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재정 자립도를 뭐 자료가 그 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 연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크게 그 오차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천이 13만 7천, 단양이 31만, 충주가 20만 정도, 원주가 32만, 영월이 4만, 평창이 43만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에 있어서는 대상은 이 6개 시군을 놓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충북 도내 통합 방안과 그다음에 어쨌든 도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방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천시와 단양군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천의 어떤 정서는 뭐 사실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생활권이 같고 여러 가지 정말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같은 번역이다 해서 통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 안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인구 15만 이하의 시, 그 다음에 인구 3만 3천 미만의 군 권고 사항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지를 않고 통합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 통합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작은 군인 단양군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낙후된다라는 입장들 속에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 단양군의 통합할 경우에 보면은 인구수가 한 17만에 못 미치고
그게 공무원 수는 좀 정정해야 됩니다. 1517명인데 저희가 밑에 가로 바꿔서 썼습니다. 공무원 수가 1517명 정도 되고 재정 자율도가 23%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할 수 있는 안이 그 제천과 그 충주시의 어떤 통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가장 큰 문제가 충주하고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민 정서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혁신도시를 두고 서로 경쟁한 이런 과정도 있었고 또 현재 그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명에 대한 분쟁 문제도 있고 이웃 사촌이라기보다도 서로 좀 이렇게 경쟁하면서 어떤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그 지역적인 그 정서가 생겼고 또 박달재를 근간으로 해서 사실 그 문화적이든 그런 뭐 여러 가지 말투부터 이렇게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그 충주시와의 통합이 좀 긍정적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또 충주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인접한 여주나 뭐 이런 지역하고의 어떤 그 통합을 손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마찬가지로 제천과 충주시가 통합했을 때 한 34만 정도 되고요. 공무원 수는 2,258명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던 안이죠. 제천, 안양, 충주시가 한꺼번에 이제 통합하는 안인데 사실 그 좀 일괄 통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되고 또 서로 세 개 지역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야 저 인구 한 38명 정도 되고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충주가 어쨌든 산업도시로서 나가고 제천, 단양이 관광도시로서 서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합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시너지들이 좀 기대될 수도 있지만 또는 역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통합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방안입니다. 오늘 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제천과 그 원주시의 그 통합 문제입니다. 그 사실 그 제천과 원주는 그 치악산을 경계로 해서 좀 그동안 그 강원 내륙 중국 북부라는 관점에서 서로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앙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원주와 제천 간의 어떤 거리를 좁혔고 또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20분 내로 어떤 그 원주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여건 교육이 강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뭐 원주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어떤 그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런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또한 발전될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그 도의 경계를 넘는 그 통합이라는 점에서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시도 역시 이제 수도권을 제안했는데 과거 2009년도에 원주시에서 여주군에다가 통합을 좀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주에서 이제 거절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만약 제천과 원주가 통합을 한다면 약 한 45만 8천, 그다음에 공무원 수는 2,371명 정도로 원주가 공무원 수가 좀 적더라고요. 인구가 32만인데 공무원 수는 1,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재정 자립도는 뭐 한 28%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검토했던 부분은 제천과 원주, 안양, 영월, 평창을 광역 통합하는 문제인데 뭐 사실상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에서 뭐 일괄 통합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지표상 살펴봤을 때 이렇게 통합이 되면 결국 인구 한 57만 정도의 결국 좀 이런 광역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결론적으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천과 단양의 어떤 그 통합 또는 원주와의 통합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좀 추진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단양하고의 어떤 통합에 있어서 우리 제천이 큰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단양과의 통합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역으로 어떤 그 전략적으로 어떤 원주와의 통합을 우리가 서두르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단양이나 영월이나 이런 지역들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이 통합이라는 것이 그 남녀가 결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해 당사자인 원주시의 어떤 입장들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로 간에 어떤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논의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오갈 수 있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지역사회 내에 어떤 공론으로 모아져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왕 통합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원주와의 통합을 통해서 한 50만 정도의 도시 규모를 만들고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만 도시에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시정할 수 있고 관광도 시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원주가 갖고 있는 장점, 그야말로 어떤 그 산업도시, 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장점과 우리 제천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결합하면서 보다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혹자들은 그러면 원주는 다 우리 제천 지역은 데가 다 뺏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직원도 벌써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원주를 갔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가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주하고의 어떤 통합 속에서 원주의 발전 시너지를 제천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적어도 통합 청사를 우리 제천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지역 발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발표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토론자들끼리 종합 토론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사항과 전망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천 시민들 중에 많은 분은 또 이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하느냐, 찬반 의견이 엇갈려서 많은 어떤 그 분열도 필요할 수 있는데 통합하지 않고 제천시만에 진짜 남아서 발전할 수 있는 필요는 없느냐,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이런 의견을 아주 종합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송재석 교수님도 그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을 가능성이 높다, 진짜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씀하고 윤성정 소장님께서도 정부 입장으로라도 강제로 통합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이 갖고 계신 토론방에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조항 교수님도 있으십니까? 정부 방침 이전에 이 통합 문제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하고 행정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정부의 의지든 안 의지든 점점 통합돼 가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고 우리 파트너를 빨리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열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은 지금 원주가 제일 좋고 원주도 부정적인 정서가 적고 제천시에 그렇게 우리가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주하고 제천이 통합되면 단양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오면 단양이 설당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단양군에 이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이익이 있는 원주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방행정 교편 추진위원회에서 36개 시군 LSK 지역으로 통합하는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북의 경우에도 이제 청계통화는 이미 주민수배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고, 진천하고
음성 진천 또는 이제 배상 증정 이렇게 이제 그 충북도내에서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중에 보면 이제 그 제천 인근 지역은 역시 그 강원도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결국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가 많은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말씀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그 시군구 통합에 있어서 시도 및 시군구의 관할 구역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통합에 있어서 도를 뛰어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제천은 그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에 신청하지 않았고 상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는 그럼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인 좀 의견을 좀 그 부분은 도를 뛰어넘어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이 개편안이 좀 어정쩡한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당초에 그 개편안은 뭐였냐면 도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도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광역화시키면 점점 도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때 가면 도를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후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이제 그런 또 도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네, 제가 좀 도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도의 경계를 허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에서는 굳이 저희를 독립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가급적이면은 시군의 어떤 통합을 유도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그 통합을 시켜서 어쨌든 광역화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시도의 어떤 경계 문제에 우선하는 것이 결국 주민 의사라는 겁니다. 주민의 자율적 통합은 다른 쪽에 비해서 우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 또는 해당 지역의 원주시의 의사 이것들이 서로 통합 동일시가 된다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어떤 요건들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국의 시군 통합 건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이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이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정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제천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통합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기왕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항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광역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지금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고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도는 사실 존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하고 청원이 합쳐서 한 80만이 되면 광역시가 된다는데 그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는 안 해줄 겁니다. 거를 넘는 광역시는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광역시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의 광역시 말하는 건데요. 지금 통합된 통합시도 광역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는 거죠. 10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시골 지역은 30만, 중소도시는 50만, 대도시는 100만 이런 수준으로 가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도는 거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기능이 없어지고 다만 뭐가 남냐면 국가사무만 남아요. 거기에 도에 국가사무하고 특별행정기관 사무, 말하자면
뭐 충주 뭐 무슨 뭐죠 충주 국토 뭐 그런 것들 원주 뭐 환경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다 오게 되는데 그것만 거기에 차면은 그거는 업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도를 또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 충남북을 합쳐가지고 도의 기능을 맡긴다는 거 하는 식으로 도의 기능이 점차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다가 주느냐면 통합된 광역시에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1계층이 돼버리는데 1계층을 그 좀 약간 좀 엉성한 그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보완하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서요. 어쨌든 1계층으로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면 부작용이 엄청 많고 지금 과거에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그러면 잘만 되면 통합이 자율적으로 잘 되면 그냥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충남북이 그냥 합쳐야 되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충남북이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의도대로만 간다면 사실은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 정도부터는 원주하고 진천 음성이 수도권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편입되면 이제 뭐 많은 규제를 받는데 뭐 하여간 어쨌든 지하철은 또 아니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다 수도권이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원주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원주도 좀 급하고 뭐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복잡하게 다 들어가고요. 이 지역 개편에서는 원주는 배짱부리고 제천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 지역도 뭔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좋은 시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안에 구현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면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그 조합 토론은 개별적으로 한 분씩 여기가 지금 제천시 광역 통합 문제가 나가지 않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장을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안 어떻게 많이 통합을 한다면 어떠한 지자체과 연동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토론과 함께 서로 중복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한 분씩 말씀해 주셔서 정리한 개발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토론 말씀하겠습니다. 통합토론 끝나고 바로 먼저 최경옥 반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모든 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취한 실정은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거고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는 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단양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 단양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엉킨 탈해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교두보를 이용을 하던 아니면 그것이 필연이던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것이 여태까지는 사실 의림 포럼이 지금 끄집어냈지만 정계나 행정계에서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맞물리는 게 대선과 총선이 2, 3년 주기로 맞물리다 보니까 이것이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참에 이제 나온 얘기다 보니까 제천에서도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고 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천에서 시민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단양과의 어떻게 민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소통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 원주 쪽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은 사람들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지만은 그래서 그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문화 교육부터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 출신은 향토 가수라든지 제천 출신의 향토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출연시키고 또 뭐 무슨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이 그 충주 제천 통합 그 제천 원주 그 여주 통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그 오피니언 리더 쪽에서 얘기가 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시민 토론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원주 쪽에서. 그래서 원주나 제천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봐도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충주보다는 원주 쪽을 선호하는 게 지역의 실정이니까 문제는 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까 뭐 거래도 좋고 가치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논의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천과 단양에서도 이제 최소한도 그 제천에서 의림 포럼을 통해 가지고 수면제로 보상이 된 것만큼 단양에서도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는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도 이제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는 각자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천, 단양, 원주, 여주 이런 식의 어떤 통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주에서는 단양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 조문식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분하고 좀 더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원주가 되든 충주가 되든 아니면 단양이 되든 관광적 측면에서 볼 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현재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잠재력이 전체 잠재력으로 굉장히 그 이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성수 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되든 저는 통합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관광의 쪽에 어떤 큰 신뢰가 있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예, 지금 원래 예정이 4시로 돼 있어가지고 좀 급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제천에 이제 19년째 살고 있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도청에서 찬밥 취급한다. 이제 그런 서러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 기능이 이제 거의 무력화되고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두리 찬밥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바로 이때 그 지역의 제천시가 거점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든 뭐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겠지만 시민단체, 그 시민분들께서 앞장서서 해서 빨리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이 통합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제는 변두리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점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국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뭐 안 도와준다 이런 게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의림 포럼에서 좋은 주제를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에 대한 물꼬는 일단 뭐 터졌고요.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단양이든 제천이든 자기 혼자 이렇게 고립적으로 독립한다 하더라도 그거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하니까 일단 저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민 통합일 것 같습니다. 주민이 어느 쪽으로 원하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통합하고 그 안에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활동하고 그러니까 의림 포럼이 이제 첫 번째로 이걸 했지만 의림 포럼 이외에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오피니언들을 조금 이렇게 더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통합하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확보한 어떻게 쓰면 완주하고 저쪽으로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그좀더 수용적인 전략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양을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양은 제천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단양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좀 약간 네가티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물건은 터졌고 우선 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양측에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금방 성숙되지 않을까. 그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당장 이제 해야 된다고 본다면 가장 베스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최고 나쁜 거를 좀 피해서 좀 더 나은 거를 선택하든가 뭐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통합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남자 여자가 잘 만나게 해주려면 준배장의 역할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준배장이한테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저 남자가 좀 마음에 든다, 저 여자가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됐을 때 결국은 뭐 이렇게 주선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제천의 어떤 신문 통합 문제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정열적으로 우리는 단양과 통합하고 싶다. 또 원주와 통합하고 싶다 하는 내부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서 그것들을 공론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또 단양에서는 거기에 반대한다든지 또는 원주에서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떤 통합의 물꼬를 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자유토론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시민분들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락동에 사는 전우광표라고 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저도 제천 단양 통합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관심을 갖고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원주 제천 또 그리고 충주 제천과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성이 지금 현재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천 충주만 보더라도 박달재, 다래재를 넘어가야 되고 또 원주도 치악재를 넘어가야 되는 상당히 예전 같으면 거리가 상당히 멀었었죠.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었는데 아직도 이런 도시와는 아직 이질감이 있고 또 이런 큰 도시들과의 어떤 통합은 제천이 어떤 면에서 작은 도시로서 소도시로서의 어떤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될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복지, 또 행정 서비스, 교통 인프라 등등이 전부 큰 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천의 어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천과의 단양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단양은 사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은 지금 성공 경제도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한방 바이오 산업도시로 어떤 발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초실관 관광도시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천이 지금 성장 동력을
관광도시로 유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방산업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어렵죠.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창출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 어거지로 어떤 시장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이라는 게 어떤 구매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게 한방인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도 아직은 없죠. 그래서 어떤 실버타운적인 성격이 강하고 구매자가 한정돼서 요거는 좀 앞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제천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제도시로서의 제천을 또 슬로건으로 지금 최 시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고 있질 않죠. 경제도시는 사실 저도 제가 소시적에 기업을 조그만 산업체를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인천에서 했다가 IMF 터지고 나서 제가 제천으로 지금 낙향을 했는데요.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제천으로 올 것인가, 어느 기업이 제천을 기반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천이 인적 자원이 부족하죠. 그리고 어떤 공장, 기계 부품, 또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품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또 물비용으로 또 포함이 돼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기업체가 제천까지 오겠느냐. 원가가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원주나 충주만 보더라도 원주, 충주는 지금 기업도시로서 지금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충주만 하더라도요. 공장 산업단지가 1100만 평입니다. 근데 제천은 11분의 1입니다. 11분의 1. 100만 평도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데 원주하고 충주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하겠다. 계란으로 봐야지죠. 이거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원주, 충주를 이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천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천에 가진 것이 뭐냐? 저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제천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충주 제천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충주 제천의 충주 원주의 많은 시민들이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제천에 와서 돈 쓰고 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천 단양의 통합의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천 단양은 동일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적 접근성이 월등합니다. 지금도 같은 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있죠. 어상천에서부터 수산 덕산까지 이어지는 경계가 제천 단양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선만 허물면 바로 이웃집하고 강 허무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게 제천 단양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천 단양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천 단양은, 예를 들어 제천 단양이 통합을 했을 때 모든 교육, 문화, 법치, 행정, 서비스 모든 게 제천으로 많이 쏠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인구 집중도 올 테고요. 더군다나 학생들 취업시키려면 전부 제천으로 이사하고 그럴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게 되겠지만, 단양은 단양 나름대로 어떤 관광지로서 또 관광특구로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숙박 위락시설이 단양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돈과 사람이 단양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럼 단양도 단양 나름대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천 단양이 통합을 했을 때 사실 제천은 제천 신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양 팔경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단양 팔경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천 단양이 통합을 했을 때는 제천 단양 18경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영춘 부인사서부터 고수 동굴 도당산봉으로 이어집니다. 도당산봉이 그 단양시내하고 가까운데 단양 그 수중보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중보가 건설이 되면 단양 그 시내 앞에 전부 호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당산봉으로 유람선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레저 시설 이런 게 또 들어서게 되죠.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단양은 획기적으로 아주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풍문화재 단지로 해서 그리고 금수산, 박달재, 의림지로 이어지는 이런 관광 벨트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선 단양이 통합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관광 도로를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의림지에서 어차피 쌍용까지는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쌍용에서 영춘까지만 연결만 시키면 관광 도시로서 어떤 관광 벨트 또 관광 도로 모든 것 여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원주, 충주하고 대등한 도시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2시간대에 있습니다. 2시간 내에 있죠. 수도권에서 휴일날 제천, 단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어떤 경제 도시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 투자할 걸 갖다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살려나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산업은 아직도 진행형인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 단양이 통합했을 때 어떤 그 미래는 상당히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해드리고요. 인근의 그 충주나 원주와 어떤 경쟁을 위해서 제천의 관광산업에서 특정에 육성해야 된다. 또 그런 의미로 제천과 단양의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모든 조건이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전 선생님 말씀이 100% 동감을 하는데요. 각 도시들이 지금 서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수평적인 도시 대 도시의 경쟁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도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홀로 남아서 경쟁을 하고 충분히 그런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왜냐면 다른 도시가 커지고 도시 경쟁이 커지는데 우리만 그냥 앉아서 관광산업 전략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달재라든지 치악재가 이렇게 장애 요인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지형적인 개념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요, 그 여러 가지 그 교통적인 장애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통합을 안 한다면 제천이 이제 스스로 고립을 자체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마인드를 변화시키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 도시들이 통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 생존하겠다. 이 북한처럼 우리 주의를 가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독자 생존이라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저희들은 그 단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관광 특구로서 어떤 저희들이 그 타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원주나 충주하고 통합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도시들이 보면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어떤 통합은 소도시에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역량이 큰 도시로 집중이 되고 인구 이동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도시로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네. 다른 타 지역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원주나 충주로 통합이 된다면은 제천 인구가 상당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나중에 뭐 원주 제천과 통합을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는 단양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최대한 우리 제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했지만 이 논의는 사실 본인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말씀도 많이 계시어 있고 의견도 많이 계시어 있지만 오늘 토론은 이 자리에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 토론자들 한 분이라도 더 받으셔가지고 지금 하실 표정들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내일 15분이나 얘기 드려야죠. 제가 이제 또 회의를 잡아놓고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조금 하더라도 또 말씀 한두 번만 더 한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조국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세계는 언어도 몇 개만 남는다고 했고 또 대도시 위주로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던 그 자체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 해소라든가 또 우리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학자들은 10대 미만의 대도시만 남고 적은 도시는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미래학자는 세계를 얘기했고 우리나라 미래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지역 통합이라는 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린 포럼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아주 충차리한 이게 적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천 시민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여기 계시면 마지막 한 분만 정도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면 혹시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네. 지금 좀 첫 번째 얘기하신 분이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하면 주민이 흡수되고 통합을 안 하면 여기 하고 그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의 발길을 행정이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뭐 자유의사대로 경제적인 논리든 자기의 편한 생활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종주도시가 발달하면 어떤 종주도시가 발달하면 그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주도시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됐든 통합이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게 원래 도시의 생리입니다. 도시는 늘 이렇게 생물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면 금방 확 성장했다가 무슨 어떤 계기로 금방 쇠퇴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만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방역시스템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제천은 뭐 지금 현재 22% 재정결이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건데 방역시스템가 잘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천에 살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큰 시각에서 아야 통합의 그 어떤 해안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참여해주신 토론자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위에 시간까지 이 자리에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앞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사진 좋은 거 같습니다. 잠깐만. 정만아.